다시 생각해보면 싱크노트는 단순히 과제장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본인의 사고 흐름이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걸 배우든 그냥 겸손하게 난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랑 뭐가 다른지 알고 제 생각을 조금씩 깨부셔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만 많이 풀면 그리고 답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양치기를 하면 내가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1000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래도 안 되면 10,00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저라면 석준쌤 강의를 딱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필기하고 제대로 체화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낼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에서 마마코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싱크노트가 제가 체화하기 위한 노트가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과제 검사를 받는 숙제장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강 전, 중, 후 단계를 모두 제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길게 적는 거에 치중해서 작성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싱크노트는 단순히 과제장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공부법을 만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본인의 사고 흐름이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보기도 도식화하고 그거를 선택지에 어떻게 대입을 시켰는지 이 사고 흐름이 온전히 드러나게끔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어야 하고, 독서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구조도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요. 점점 싱크노트를 작성하면서 선생님과 맞춰가다 보면 선생님과 유사하게 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체화가 되다 보면 수능장에서도 굳이 구조도를 그리지 않고서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조도를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석순쌤이 예를 들어 한 세트를 강의하셨다 하면은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 10개 정도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거를 이제 완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냥 백지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로 제가 풀었을 때 내가 그 인사이트를 몇 개나 봤냐 그렇게 텀을 두고 관찰했을 때 어떨 때는 7개, 어떨 때는 6개일 수 있지만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하면은 9개, 10개 다 찾아내서 쌤이랑 거의 똑같이 푸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그 단계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졸업하실 징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후 부분들 최대한 자주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무기가 간결함이라고 말한 것도 있고, 그렇게 간결하게 써야 자주 볼 수 있고 그렇게 자주 봐야 체화가 바로바로 되고 해가지고 급식 먹으러 갈 때 줄 잠깐 설 때도 계속 그 노트 들고 다니면서 보고, 화장실 갈 때도 가서 보고, 그렇게 보려면은 결국 짧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체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체화하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8주 과정으로 돼 있는데 12주 이상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대로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그 기준이 하나라도 엇나가는 순간 다 틀어지게 되잖아요, 결국.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옳은 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 제가 이겼죠, 뭐. 저는 선생님 방식을 체화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고3이 되고 공부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온전히 스펀지처럼 선생님의 방식을 흡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이제 과제를 하면서도 약간 자랑을 하자면 조교 선생님들께 아주 잘했다고 칭찬도 듣기도 하면서 열심히 체화하려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좀 수강 전중 후 단계를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달 동안 이제 윈터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3월 모의고사를 쳤는데 정말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 정도로 문제가 너무 쉽게 잘 풀려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제 경우에는 오히려 6, 9월 시험 잘 보고 나니까 국어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해도 어차피 잘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만전의 상태로 뽑아내고 있는데 이건 더 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능 전에 이제 감 살리는 정도만 해도 충분했고, 그렇게 해서 국어를 완전히 정복을 해놓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세이브하고 수능도 전체적으로 좋은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능장에도 싱크노트를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싱크노트를 작성할 때는 기본기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는데 점점 작성하면 할수록 기본기에 대한 내용은 중복되니까 줄어들고 구체적 행동 강령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것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이라이트 쳐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긴장도 좀 풀고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두고 이를 다음 강의를 들으면서 꾸준히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육모, 구모 아니면 뭐 더프 이런 거 칠 때도 항상 싱크노트를 들고 있었거든요. 결국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메꿔 나가는 게 공부니까 이게 왜 동의어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니까 동의어인 것 같다. 혹은 나는 상대어를 못 잡았다. 왜 못 잡았을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거 몇 개 조금씩 적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우든 그냥 겸손하게 난 이거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받아들이고 나랑 뭐가 다른지 알고 제 생각을 조금씩 깨부셔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공부할 때는 정말 겸손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지금 누군가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는 그분이 이미 여러 번 깎고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꼭 겸손한 자세로 낮게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 100개를 풀면 이제 10점이 오르고 200개를 풀면 20점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양만 많이 풀면 그리고 답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양치기를 하면 내가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1000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래도 안 되면 10,00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저라면 석준쌤 강의를 딱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필기하고 제대로 체화해서 그냥 한 번에 끝낼 것 같아요. 조금 영리하게 석준쌤과 함께 객관적 기준으로 국어를 헤쳐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